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초보자도 10분 안에 시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2편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2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실제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구, 툴바와 이 패널 중 일부를 다뤄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도구 툴바와 패널입니다. 자, 이 도구와 패널 중 일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아마 설명드리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자,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도형, 모양, 쉐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툴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역이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도형, 모양, 쉐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쉐입 툴이 뭐죠? 바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툴이죠. 여기 보시면 도구에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기본 사각형 도형이죠. 요거를 한번 꾹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기본적인 사각형 도형 말고도 다른 이렇게 별표라든지 폴리곤 형태의 다각형, 원형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각형을 제일 많이 쓰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툴바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하는 이 모양에 맞춰서 사각형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로 세로를 정비율로 정사각형 만들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하시면 정비율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떤 도형을 해도 다 마찬가지고요. 도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모양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객체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어떤 객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이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자, 이 선택을 하는 기본적인 툴이 바로 이 상단에 위에 있는 말 그대로 셀렉션 툴입니다. 정말 제일 위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툴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정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지금 검정색이 화살표는 셀렉션, 기본 선택 툴이고 이 옆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죠.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 툴은 선택한 객체의 회전이나 이동, 이런 사이즈 조정 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툴이고, 그럼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뭘까요? 자, 여기 눌러보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앵커 포인트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네모난 점들이 앵커 포인트라고 불립니다. 이 앵커 포인트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이런 객체들 쉐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별표 같은 경우에 지금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 하나의 앵커 포인트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셀렉션 툴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형 외에도 이렇게 복잡한 뭔가 만들어진 캐릭터 작업이라고 했을 때 객체의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수정할 때는 반드시 직접 선택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은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은 툴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익히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작업 효율성이 높아져요. 기본적으로 V라고 나와 있죠. 직접 선택 툴은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V를 눌러서 선택을 했다가 바로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툴로 바꾸고 해당 부위만 이렇게 앵커 포인트 잡고 수정할 수 있는 이 작업이 수월하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단축키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도형들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처럼 자유롭게 뭔가 객체들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 이때는 도형 툴이 아니죠. 펜 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툴바에 펜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펜 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펜 툴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앵커 포인트가 나오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앵커 포인트가 생기면서 원하는 객체 모양을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 영역에 연결시킬 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동그라미 부분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유롭게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성 툴이고요. 지금 클릭만 하면 직선 형태로 다 나왔는데 이게 곡선도 가능합니다. 자, 펜 툴을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떼지 마시고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움직이면 그 방향에 맞게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비로소 펜 툴로 직접 모양을 잡은 객체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캐릭터 같은 좀 더 복잡한 객체를 그려야 할 때 펜 툴이 제격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롭게 객체를 생성할 때 꼭 필요한 기본 툴이기 때문에 꼭 손에 익혀두셔야 하는 필수 툴 중 하나예요. 자, 초반에는 조금 익숙하는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펜 툴은 그만큼 중요한 기초 툴이기에 나중에 또 상세하게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트보드 화면을 축소나 확대하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아트보드 화면 자체를 이동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른 채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동이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마우스 버튼 중에 가운데 휠 버튼이 있죠. 거기를 눌러보세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이렇게 누른 채 이동을 하시면,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또 아트보드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확대와 축소는 Al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한번 이렇게 스크롤 해보세요.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컨트롤 누른 채 마이너스를 하거나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서 키보드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기능들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오른쪽에 이 패널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패널들만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선 컬러입니다. 컬러 패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에서 여기 다 패널들이 있습니다. 지금 컬러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윈도우에서 보시고 원하시는 패널을 활성화 시켜 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형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고 이 컬러 바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정을 했더니 컬러가 바로바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아니면 이 밑에 컬러 이 스펙트럼에서도 눌러서 바꿀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컬러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 이 필과 스트로크라는 부분입니다. 필은 말 그대로 면이고요. 스트로크는 선입니다. 이 메뉴는 여기 있어요.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Fill and Stroke 돼 있죠. 자, 여기 Fill and Stroke에서 이 객체의 면과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객체들은 선과 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각 컬러를 지정하거나 면과 선을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은 있지만 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지금 선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없다고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선을 넣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스트로크를 넣을 때는 이 부분은 선을 선택이 지금 뒤로 들어가 있죠. 면에 뒤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선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면을 선택하면 뒤로 들어가죠. 이렇게 객체가 앞으로 나와야 현재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이 없지만 자, 이 상태에서 컬러를 라인의 컬러를 한번 줘볼까요? 아무 색이나 한번 줘볼게요. 자, 라인과 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 라인을 한번 눌러서 위로 올라오게 해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색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컬러바에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을 받고 싶으면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컬러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누르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컬러바 앞에 필 앤 스트로크가 또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앞에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UX적으로도 컬러 패널을 통해서 컬러를 바꾸면서 필 앤 스트로크를 선과 면을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동선도 가깝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컬러 패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활성화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필 앤 스트로크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반전도 가능합니다. 선과 면을 뒤집을 때도 있어요. 선과 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 전환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선과 면이 변경이 돼요. 내가 만약에 라인을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지금 누르면 라인이 없어지죠. 논 여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면을 선택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면이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라인 정렬 패널과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윈도우에서 여기 얼라인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패널이 활성화 되실 거고요. 책끼리 정렬만 잘해도 디자인의 기본 완성도는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정렬이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 두시는 게 유용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백판의 배경과 이 오브제를 두고 이렇게 가로 중앙 정렬, 여기에 세로 중앙 정렬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딱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룹을 준 다음에 이거 자체도 정렬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위, 아래 다 작업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바로 이 정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얼라인 2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얼라인 2 아트보드예요.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를 이 아트보드 기준에 어디다 둘 거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얘를 아트보드 기준으로 가운데로 놓는다면 아트보드 기준의 가운데로 오죠. 그리고 좌측으로 놓으면 좌측에 붙게 아트보드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얼라인 투 셀렉션, 내가 선택한 거. 저는 얘와 얘 두 개를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 선택한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 이 마지막은 뭘까요? 키 오브젝트. 자, 이렇게 뭐 네 가지를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 정렬의 기준이 되는 키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짙은 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외곽선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 사각형의 기준이 선택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로 가운데 정렬하면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해야 됩니다. 자, 이 얼라인에서는 이 정렬에 대한 기준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패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얼라인 패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입니다. 자, 윈도우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눌러봤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좀 뭔가 깁니다. 이 프로퍼티스 패널은 메뉴명 그대로 해당 작업물에 연관된 기본 속성을 연관시켜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패널인데,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이런 텍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럼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 프로퍼티스에 지금 이 문자에 관련된 패널을 연관시켜서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도형이나 오브젝트를 만졌을 때는 지금 바로 색상과 면을 어떻게 바꾸고 오퍼시티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면에 대한 해당되는 걸 또 알려주죠. 자, 이처럼 작업할 때마다 해당되는 패널을 맨날 열고 닫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데, 이 프로퍼티스 속성 채널은 연관된 패널을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열어주다 보니까 작업이 일단 너무 편리해지는 그런 UX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만큼 유용하고 편리한 패널이기 때문에 꼭 이 속성 패널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세팅해 두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셨다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정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숙지하신 거예요. 자, 다음엔 일러스트레이터의 도구 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으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핵심을 익혀가시면 금세 일러스트레이터 초보 탈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초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